우리나라 대표 해양도시 부산. 그 중에서도 영도구는 일제시대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가 세워진 곳입니다. 조선 산업의 메카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선박 수리 조선소들과 부품 가게들이 즐비했던 곳이죠. 하지만 쇠냄새와 땀냄새로 가득했던 이곳은 현재 몇몇 공장만이 명맥을 지키고 있습니다. 경기 좋아지요. 옛날에는 진짜 경기 좋아지. 사람이 없어서 진짜 난리해지거든. 철야도 하고 막 그래지거든.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따라 들어선 마을. 한국 전쟁 후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이곳은 20년 전만 해도 전국 팔도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호황을 누렸습니다. 치매까지 좀 일 앉아 있는데 우리도 그도 쳐야 되죠. 그도 치우기 전에 해야 돼. 그래 20년 전에는 그래도 경기가 훨씬 좋았겠네요. 여기. 잘 됐죠 그때는. 그때는 장사 잘 됐지. 잘 됐어요 그때는. 사람 인구도 많았고. 저녁에 잠깐 팔 때 한 30만원씩 팔았어요. 옛날에. 40년째 교복 장사를 하는 주인 역시 고민이 많습니다. 한 학교에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영도 같은 경우에는 남녀 공학이거든요. 전부 다 중학교가 남녀 공학이니까 한 학교 해봐봐 60명 곧 정리를 할까 싶어요. 30년 사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 영도구. 그러다 보니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들이 늘었습니다. 여기도 공패가고요. 이 집도 공패가고요. 저 집도 공패가. 네, 저 집도 공패가고. 그 폐가 쪽 앞에 그 쓰레기를 많이 이제 버리고 가는 사람도 많고, 고양이 문제도 많고요. 그리고 담 위험하니까 담벼락 이제 이런 안전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영도구청에선 최근 빈집 실태 조사에 나섰는데요. 한 집 걸러 한 집이 공폐가들입니다. 대부분 40년이 넘은 낡은 가옥들. 판잣집들은 뼈대만 남은 채 위태로워 보입니다. 오늘은 붕괴 위험이 있다며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한 주택을 찾았습니다. 지금 잠겼네. 한눈에 보기에도 왼쪽으로 기운 외벽. 건물 틈새까지 심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 넘어갔잖아. 지금 저기다 뭐 그물로 받쳐놓고 있어요. 그물 넘어가니까. 이거 언제 보낼지 얼마 안 갈 겁니다. 이거. 아이고 이 집에는 말도 못한다. 고양이가 저 똥을 싸고 새끼가 넣고 밤 되면 언제시 띠가 땡기면서 쿵쿵한다. 바퀴벌레하고 저 그런 것도 티 넣으면 오래 집에 한 번씩 그리고 넣으면 끝난 단계네요. 예, 전시 벌레입니다. 저거 약을 칩니까 못잡니까 몇 년 없이 약을 치는데 저 전기줄 저것도 저어서 불이 부쩍부쩍 한다 했기네. 이렇게 방치된 빈집은 이웃들에겐 골칫거리입니다. 무엇보다 빈집 하나로 인해 위생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기 때문이죠. 영도의 공폐가는 지금 집계된 걸로는 한 700 몇십 세대 정도 나오고요. 아파트 같은 그런 공폐가까지 다 합산을 하면 한 1000채 이상 공폐가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공폐가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철거 이제 그 요청은 많은데 사실 이제 예산이 이제 그 지원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곧 철거를 해야 하는 이 집엔 사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5가구가 살던 집. 이웃들이 모두 떠났지만 강정환 씨는 무너져가는 이 집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치잡이 원형어선에서 기관사로 30년간 일했다는 그는 배에서 가스 유출 사고를 당했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장애가 생겼습니다. 가옥중에 목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목이 안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이제 배에서 누워 있었죠. 오는데 한 달 걸리붙죠. 그 이제 시기는 이미 그때 목이 안 돌아올 때는 넣지 붙지. 뭐 다리가 막 떨리면서 콕콕 바람가 쑤시면 그래 아파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40년간 이 집에서 살았다는 그는 자신을 극진히 돌보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극도의 외로움마저 생겼습니다. 그동안 고된 뱃일을 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도 어느새 바닥이 났죠. 문제는 주거 환경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러 개의 방들이 붙어있는 공동주택이어서 그의 집만 남기고 철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떠난 빈집은 버리고 간 물건들과 곰팡이들로 가득합니다. 해가지고 엉망이 관리를 안 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벌레 이제 바퀴벌레 같은 거, 개미 같은 거 좀 많이 있어요. 습도가 높아지면서 악취도 심각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주인은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몸이 불편한 그가 쓰레기들을 치우기란 역부족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곳에서 그는 빈집과 위험한 동거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를 힘들게 하는 건 화장실입니다. 건물 밖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불편한 다리 때문에 이동도 힘들지만 화장실 역시 붕괴 위험이 높습니다. 어떤 데는 쓸쓸하고 나도 이제 다리가 빨리 났으면 뭐 배나 다시 나가고 싶고 해 뜨는 거하고 해 지는 무렵에 그것도 환경이 또 기가 막히지.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이 배 탄 사람은 배를 못 버리는. 다음 날 구청 관계자들이 현장 파악을 위해 다시 강정환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직원들 역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때문에 담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겠네. 원래대로는 안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데. 화장실을 남겨두고 철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화장실을 싹 뜯어보고 새로 만들어 주던가 그래야지. 화장실만 남겨놓고 철거한다고 이해가 안 돼. 아마 그러겠지. 평소에 철거되면 이제 울려가지고 더 버리겠는데. 문제는 비용 때문입니다. 소유권 관계가 명확하고 그다음 이용하는 관계가 명확한 게 아니고 뭐 예전부터 쓰시던 분들도 있고 또 그분들 갖다가 또 이런 경우처럼 화장실을 못 쓰게 할 수도 없는 내용이니까 이런 게 돌발 변수가 많습니다. 이런 게. 철거하는데 비용이 한 얼마 정도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대략 한 동당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는데 장비가 들어가기 어려운 데는 한동 하는데도 2천만 원씩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거를 해도 철거를 하지 않아도 강정환 씨에게 집은 위험한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그가 꿈을 이루고 추억을 쌓았던 공간. 그러나 빈집이 된 이곳은 더 이상 편안한 쉼터가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부산 지역의 빈집은 5배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부산 지역만의 문제일까요? 한 연구에 의하면 인구 노후도로 소멸 가능 지역을 분석하자
83개의 시군구가 포함되었고 읍면동으로 좀 더 세분화하면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이 소멸 가능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가 1990년도에 빈집이 한 36만 호 정도 됐어요. 그럼 이제 불과 한 20년 후에 우리가 112만이니까 거의 한 300% 이상 이게 빈집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현상이죠. 이 고령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빈집에 대한 이 빈집으로 남을 가능성은 점점 일본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내재된 문제들을 갖고 있는 거죠. 젊은 층들의 탈지방화도 빈집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박재룡 이말숙 부부. 기억 안 나?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난 저쪽으로 간 거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 아니 그쪽으로 잘 안 나네. 부부에겐 좁은 골목길 하나하나가 추억의 장소입니다. 전혀 총각 시절에 연애할 때 제가 이 길을 수도 없이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모님 만나요? 네. 옛날에 여기가 전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자 같은 거 파는 그런 집이었어요. 슈퍼라는 개념이 없을 때. 껌이나 과자 같은 거 몇 개 넣고 팔고 하고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잊고 지낸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이곳은 이말숙 씨가 결혼 전까지 살던 집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반가운 이웃을 만났네요. 이야, 참 오래 살고 봐야 되겠네. 응? 니는 어디 사는데? 우리 명지. 그리 멀리 갔나? 예. 뭐. 아주머니도 옛날에 그거 하셨잖아요. 깜깜이. 응. 건강해졌어요. 하셨다. 아, 어머니 옛날에는 잘 나가셨네. 잘 나갔지. 진짜. 내 안 댕긴 데 없이 다 큰 거는 배도 큰 배는 외국 배는 다 내 손 안 거치가는 거 없어요. 할머니의 얼굴에선 지난 세월의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영도에서 선박소리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산업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영도의 어머니들이 있었죠. 일명 깡깡이질이라 불렸던 망치질로 안악들은 선박에 붙은 조개 껍데기와 녹슨 부위를 벗겨냈습니다. 5m 높이의 선박에 매달려 맨손으로 해야 했던 고된 작업. 그 억척스러움으로 자식들 뒷바라지를 했지만 이제 자녀들은 모두 떠나고 없습니다. 그때 애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저 그래, 복잡복잡한 살고 여기 전부 저 박신이 언니 애들만 해도 너희 다섯이 됐지. 우리 애들 서이제. 내가 답이었다 집 답이가 없다. 이 근처다. 예. 답이 가요. 누유 저기 여기 뭐 예. 전부 답이 버렸는데. 이말숙 씨의 고향집 역시 새로운 집주인이 떠나고 빈집이 되었습니다. 사실 부부는 마을에서 더 살고 싶었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걸리죠. 교육 문제도 걸리죠. 변변한 그다음에 문화시설에 관련되는 커뮤니티도 걸리죠. 이 재반적인 욕구들이 충족이 안 되니까 특히 이제 늙으신 분들은 어차피 생활이 터지니까 조금 이렇게 자리 잡아 살아가는데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사람들은 자꾸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한번 나갔다 하면은 들어오지 않는 게 용도가 돼 버리니까.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운대에서 주로 이제 학원을 다니고 했고, 예, 이렇게 이런 공부시킬 만한 기반이 조금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해운대나 동네처럼. 해오름 아파트. 아,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지만 추억이 서린 고향이 곧 사라질 것만 같아 부부는 안타깝습니다. 호가 있는 부대. 쓰시지 않고 좀 아름답게 좀 이렇게 좀 재정비되고 그래서 그 추억이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구나. 손자라도 오면은 한 번은 잘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을 했죠. 이게 이렇게 폐허로 방치된 게 아니고. 지역 산업의 쇠퇴로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지역 경제는 더 어두워지고 주거 환경 역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30년 후 우리나라 10가구 중 1가구가 빈집이 되면 결과는 더 심각해집니다.
당연히 지자체의 세수도 감소하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도 당연히 감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현재와 같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